사이버 보안,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이잖아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격자가 새로운 무기, 그러니까 단 한 줄의 새로운 코드도 없이 시스템 전체를 장악해 버린다면요? 오늘은 바로 그 얘기, 아주 교묘하고 진짜 놀라운 기술인 코드 재사용 해킹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에 있는 코드 조각들만으로 그 프로그램을 장악한다.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서 뭐 폭탄을 던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벽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 돌멩이를 빼내서 그걸 무기로 쓰는 거죠. 자, 지금부터 그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해커를 막기 위해서 세워진 깨지지 않는 코드의 벽부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곧 그 벽에 난 균열을 찾아낼 거고요. 그리고 공격자들이 어떻게 남은 조각들로 프로그래밍을 하는지 그 기가 막힌 방법을 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이걸 피하려고 나타난 더 무서운 진화한 유령 공격들을 추적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끝나지 않는 사이버 추격전이 대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볼까요? 바로 깨지지 않는 코드의 벽입니다. 이게 뭐냐면 공격자의 악성 코드를 아예 원천 봉쇄하려고 만든 아주 강력한 방패인데요. 이름하여 데이터 실행 방지, 줄여서 DEP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이 DEP라는 건요, 메모리를 딱 두 군데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는 코드를 두는 곳, 저기는 데이터를 두는 곳.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자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에 슬쩍 악성 코드를 심어놔도 시스템이 딱 보고 여긴 코드 실행하는데 아닌데? 하면서 실행을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이 방어의 핵심 원칙 정말 간단해요. 바로 쓰거나 아니면 실행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이걸 WX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어떤 공간은 데이터를 쓸 수는 있지만 실행은 못하고 또 어떤 공간은 코드를 실행할 수는 있지만 내용을 바꿀 수는, 즉 쓸 수는 없는 거죠. 둘 다 되는 곳은 없다. 이겁니다. 게다가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 수준이 아니라 AMD의 NX 비트나 인텔의 XDD 비트처럼 아예 하드웨어에서 강제로 막아버리니까 진짜 강력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아시잖아요. 어떤 방패든 그걸 깨려는 창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방어벽에 대체 어떻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그 균열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DEP가 공격자가 외부에서 새로운 코드를 가져와서 실행하는 건 막았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이 원래 가지고 있던 코드의 실행 흐름을 제어하는 것까진 막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CPU한테 자 다음엔 저기로 가 하고 지시하는 이정표, 바로 명령 포인터를 해커가 가로챌 수 있었던 거죠. 비행기에 새로운 엔진을 다는 건 막았지만 조종실에 들어가서 조종관을 뺏는 건 못 막은 셈이에요. 조종관만 뺐으면 원래 있던 기능들로 어디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바로 이 허점을 파고든 공격자들이 정말 천재적인, 아니 어쩌면 악마적인 발상을 해냅니다. 좋아, 새로운 코드를 못 만든다고? 그럼 어때? 프로그램 안에 이미 있는 코드 조각들을 레고처럼 재조립해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면 되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가젯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마치 잡지에서 돈, 내놔, 안 그러면 다쳐 이런 단어들을 하나씩 오려붙여서 협박 편지를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공격자들은 프로그램 코드 속에서 쓸만한 짧은 명령어 묶음, 이걸 가젯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수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젯들은 하나같이 return, 즉 ret라는 명령어로 끝나거든요. 이게 바로 오려낸 단어들을 이어붙이는 풀, 접착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공격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일종의 2단계 작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1단계. 방금 말한 그 가젯들, 즉 프로그램의 코드 조각들을 쭉 엮어서 프로그램이 스스로 자신의 방어막, 즉 DEP를 해제하도록 만듭니다. 자기 손으로 성문을 열게 하는 거죠. 그럼 2단계는 뻔하죠. 방어막이 사라진 바로 그 공간에 미리 준비해뒀던 진짜 악성 코드, 즉 쉘 코드를 밀어넣고 실행시키는 겁니다. 정말 교묘하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간단한 속임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작은 코드 조각들, 이 가젯들만 충분히 모으면요, 사실상 못하는 게 없어져요. 거의 완벽한 새 프로그램을 하나 짜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ROP는 튜링 완전하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론적으로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모든 계산을 이 가젯 조립만으로 다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공격의 벨판으로 삼은 버퍼, 그러니까 처음 해킹을 시작한 공간이 너무 좁아서 이 긴 가제 체인을 다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이럴 때 쓰는 아주 영리한 기술이 바로 스택 피벗입니다. 비유하자면 좁아 터진 골방에서 작업을 시작했다가 여긴 안 되겠다 싶어서 주소를 통째로 바꿔서 저기 있는 넓은 창고로 작업 공간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물론 방어하는 쪽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겠죠. 이 ROP 공격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걸 탐지하는 기술들을 막 개발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공격자들은 또다시 진화합니다. 더욱더 은밀하고 잡기 힘든 마치 유령 같은 공격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점프 지향 프로그래밍 JOP입니다. ROP랑 JOP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ROP가 차례차례 순서대로 가는 기찻길 같았다면요. JOP는 거미줄 같아요. 가운데에 디스패처라는 일종의 교통정리 허브를 두고 필요에 따라서 저쪽 가젯으로 점프했다가 다시 이쪽 가젯으로 점프하는 식이에요. 흐름이 완전히 비선형적이죠.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게 막 움직이니까 순서대로 쭉 감시하던 기존의 방어체계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뚫려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훨씬 더 강력하고 교활한 유령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SROP, 시그리턴 지향 프로그래밍인데요. 이건 아예 운영체제의 핵심 기능을 악용해요. 뭐냐면 시스템에 시그널이라는 비상신호가 오면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현재 상태를 몽땅 저장해두거든요. 마치 불이 나면 하던 일 덮어두고 대피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공격자가 바로 이 저장된 상태 정보를 통째로 위조해서 시스템한테 밀어넣는 겁니다. 시스템은 비상사태 끝나고 복귀하는구나 하고 그 가짜 정보를 그대로 믿고 자기 상태를 바꿔버리는 거죠.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SROP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이 숫자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바로 1이에요. 네, 딱 하나. ROP처럼 수많은 가젯을 힘들게 찾고 엮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시그리턴이라는 시스템 호출을 부를 수 있는 가젯 딱 하나만 찾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CPU의 모든 레지스터, 그러니까 시스템의 뇌 전체를 한 번에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효율성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은 거죠. 자,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공격과 방어의 추격전. 이게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이 가젯이라는 건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딱 레고 블럭 같아요. 값을 이리저리 옮기는 블럭, 메모리에 뭔가를 저장하는 블럭, 덧셈 뺄셈 같은 계산을 하는 블럭, 그리고 아주 강력한 시스템에 직접 명령을 내리는 특수 블럭까지. 정말 종류도 다양하죠. 그리고 공격자는 이 블록들을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패턴이 바로 이겁니다. 2단계 공격 패턴. 1단계, 프로그램 내부에 이미 있던 코드를 재사용해서 방어막인 DP를 스스로 무력화시킨다. 2단계, 그렇게 열린 문으로 진짜 목적인 쉘 코드를 밀어넣고 실행한다. 마치 트로이 목마였죠? 이 방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대 시스템 보안에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지만 이 질문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고민을 남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기능이 많아진다는 건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자들에게 더 많고 다양한 레고 블록을 쥐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끝나지 않는 추격전, 과연 다음 장은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궁금해지네요.